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UI에서 로딩 버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로딩 버튼이 구동이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현이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로딩 버튼을 구성을 해보세요. 구성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구현하는 걸 보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한번 구현을 해보셨나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앱 이름을 로딩 버튼이라고 할게요. 로딩 버튼. 자, 그리고 일단은 미리 보기를 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은 아이폰 미니 12 미니로 진행할 거고요. 간단하게 버튼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뷰에다가 스테이트 바로 이지 로딩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로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대충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전체를 v스택으로 제가 감쌀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크기죠. v스택의 크기를 제가 맥스 비스를 인피니티로 해서 최대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맥스 하이트도 인피니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컬러 블랙, 그런 다음에 엣지 이그노링 스페이스를 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은 이제 배경 화면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v스택에다가 버튼으로 이렇게 둘 거예요. 액션 해주시고 라벨은 여기다 대충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라벨을 일단 제가 텍스트로 클릭이라고 해줄게요. 클릭해 주시고 이제 폴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폰트도 대충 시스템 폰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한 26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웨이트,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해주고 폰트의 이제 디자인은 라운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버튼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라운디드 렉탱글로 해서 제가 조금 그 가장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16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딩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은 백그라운드를 라운디드 코너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스트로크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랑 스트로크 보디드가 있는데 이 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일단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컬러 화이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라인 위스는 1.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일단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튼의 크기를 좀 줄게요. 버튼의 크기를 여기가 라벨이니까 여기다가 패딩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프레임을 위스를 240 그리고 화이트를 한 8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버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스트로크랑 스트로크 보디드가 있거든요. 그 둘의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거 라인 위스를 제가 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10 정도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스트로크는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있죠. 렉탱글의 기준에서 바깥으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라운디드 렉탱글 안쪽으로 선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스트로크 보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아까 좀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거랑 바깥이랑 제가 미리 보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거랑 지금 보이시면은 요 선에 지금 이 라운디드 렉탱글, 그쵸, 이 버튼의 안쪽으로 그 선이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스트로크 보더가 아니라 그냥 스트로크로 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쵸?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이 받으신 디자인 산출물 피그마나 제플린 요거를 받으셨을 때 이 라인이 안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스트로크 보더를 하시면 되고요. 보더를 하시면 이렇게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바깥으로 그려지는 라인이다. 아우터 라인이다. 그러시면 스트로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 둘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라인은 제가 1.5로 다시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충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그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여기 파일을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파일 만들어서, 그쵸,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UI 뷰로 제가 만들게요. 일단 그런 다음에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뭐 로딩 인디케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스위프트 UI에서 제공하는 인디케이터가 있긴 해요. 프로그레스비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미리 볼게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거. 지금 보시면 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이게 그 우리가 아는 인디케이터 뷰인데, 만약에 그 디자인이 들어온 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그라미로 가져가면 돼요. 동그라미를 일단은 서클로 만들어 줍니다. 서클로 만들어 주고, 이제 요 크기를, 그 서클의 크기를 제가 한 40 정도로 가져가 볼까요? 40.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일단 할게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은 기본이 얼라이먼트가 센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한 60으로 가져갈게요. 이제 트림이라고 있어요. 트림이라고, 이게 자르는 거거든요. from to가 있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냐. 그래서 0.0에서 0.8 정도 자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른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스트로크로 제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트로크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트로크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림을 먼저 해버리고, 트림 만든 거를 스트로크로 지금 라인을 딴 거예요. 근데 스트로크도 보면은 라인 위스를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한 5 정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는 뱅글뱅글 돌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한번 뱅글뱅글 돌게끔 해볼게요. 이제 도는 거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앵글이 들어가죠? 이제 앵글이 결국에는 각도인데, 그 각도를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디그리스 해서 이제 더블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스위프트 UI에서는 항상 상태를 이제 스테이트나 바인딩 이런 거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바 뭐 커런트 디그리 해볼게요. 디그리스. 그래서 얘를 이제 처음에는 0인데 이 숫자만 계속해서 바꾸면 돼요. 이 숫자만, 이 커런트 디그리스를. 제가 그럼 요거를 이제 요게 바뀌면서 이제 디그리 그 로테이션 이펙트가 먹어지게 될 거예요. 한번 대충 보도록 할까요? 이제
얘가 이 뷰가 생성이 됐을 때, 어피어가 됐을 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그 타이머 같은 걸 쓰면 되거든요. 타이머에서 스케줄드 타이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복을 할 거냐, 이 리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ith time interval이 있어서 몇 초마다 반복을 할 거냐가 되거든요. 그리고 블럭은 이제 타이머가 됐을 때를 그 이벤트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타이머를 만든 다음에 그게 계속 이제 현재 반복이 되도록 시키는 거죠. 요거 세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뭐 1초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반복할 거냐? 네, 반복할 겁니다. 하고 이제 이 타이머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커런트 디그리를 이제 더해 주는 거예요. 뭐 10이 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리즘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째깍째깍 돌아가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를 타임 인터벌에 1초마다 조금씩 각도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드럽게 되려고 하면은 1초가 아니라 한 뭐 0.5초? 이러면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스위프트 UI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위드 애니메이션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에다가 얘를 감싸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저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0.1 해볼게요. 0.1 하고 제가 리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0.0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를 똑같이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0.0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커스텀에서 이런 프로그레스 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빠르니까 조금 늦춰볼게요. 이제 이거를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그럼 이 시간 안에 요거를 조금씩 이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게 각도기 때문에 5도씩 계속 이렇게 0.02초마다 5도씩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조금 너무 그 딱딱하잖아요. 그쵸? 각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두께를 1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스트로크에도 보시면은 그 라인을 만드시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볼게요. 스트로크에다가 스트로크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스트로크 스타일 요거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스트로크 스타일 보시면 라인 위스랑 캡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라인 위스는 가져오고요. 라인 위스는 10으로 제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라인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버트도 있고 뭐 라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걸 라운드로 일단 하고 가로 하나 더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 끝에가 동그랗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지금 라운드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트림을 8 정도 했는데 한 7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잘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완성된 걸 보시게 되면 제가 한쪽에 보통 보면은 약간 그 스무스하게 되어 있잖아요. 끝에가. 그건 제가 그라데이션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스트로크 자체 앞에다가 이게 이쪽 부분이 칼라거든요. 제가 블루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파란색이잖아요. 그쵸? 이 파란색인데 이 끝에 부분을 이 색깔 자체를 제가 그레디언트로 넣은 거예요. 그레디언트로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블루 그레디언트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저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는 색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칼라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색깔들을 넣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블루를 넣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넣은 거죠. 칼라랑 칼라 블루, 뭐 오렌지, 그리고 칼라 퍼플을 제가 넣는다고 볼게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거거든요. 저는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이니까 이제 리딩부터 트레일링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루 글래디언트를 여기다가 스트로크에다가 넣어줄게요. 어차피 얘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리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죠? 이런 식으로 조금 알록달록하게 그레디언트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끝에를 제가 오파시티, 즉 투명도를 준 거예요. 같은 블루인데 투명도를 조금씩 줘서 제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블루고, 두 번째는 이제 블루인데 오파시티를 뭐 0.75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넣은 거죠. 0.75 블루, 오파시티는 0.5 이런 식으로 제가 차곡차곡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클리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색깔이 안 보이게끔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즘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적용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요거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로딩 버튼 쪽으로 다시 갈게요. 로딩 버튼 컨텐트 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동시성을 한번, 컨커런시가 스위프트에 추가가 됐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 태스크 블럭이란 거 안에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 애니메이션으로 이지 로딩을 이제 일단은 true로 제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try await로 이제 슬립을 잠깐 줍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딜레이를, 얘는 나노세컨즈라서 이런 식으로 000 000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얘가 3초라고 보시면 돼요. 3초 동안 동글동글 돌게끔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즈로딩을 false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전체를 이제 애니메이션 블럭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쵸.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즈로딩이 돌아가고 3초를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블럭이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기다려요. 어웨이트가 걸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3초 기다렸다가 다음 그 로직이 타서 이즈로딩이 false로 타게 되는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클릭 쪽에서 로딩이 될 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즈로딩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액티비티, 우리가 아까 만든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클릭이라는 애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버튼이니까 요거만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를 지금 여기가 이제 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직이 되어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룹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룹으로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패딩이랑 프레임 크기는 이쪽에다가 그룹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프리뷰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클릭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요거는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각각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도 크기도 제가 좀 이제 조정을 해 볼게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요거도 파란색 말고 뭐 옐로우로 바꿔 볼까요? 옐로우로 다 바꿔 줄게요. 그리고 크기도 40 정도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그레디언트. 너무 라인이 두껍네요. 라인을 제가 한 5 정도? 한 4 정도로, 5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을 제가 한 8.5로 할게요. 0.85.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너무 줄였나요? 한 0.8? 0.8이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딩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딩 버튼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